시간에는 13주 논술 세 번째 파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34쪽이고요. 20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휘 문제죠. 항원, 납품, 고용, 갑론을박, 조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항원이라는 것은 생체 속에 침입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단백성 물질로 우리가 흔히 세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품이라는 것은 계약한 곳에 물건을 주는 것이고요. 고용은 일정한 대가를 주고 노동력을 사는 것입니다. 갑론을박은 여러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말하죠. 조치는 상태를 살펴서 대책을 세우고 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적절한 말을 한번 넣어 볼게요. 1번. 반죽 공장을 폐쇄하고 시설을 청소했으며 쿠키 반죽 재료를 뭐뭐 해줄 새 공급자를 구했다. 공급자를 구했다. 공급은 뭐예요? 주는 거죠. 일정한 대가를 받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납품이 되겠네요. 납품해줄 공급자를 구했다. 자, 2번 성분 표시 라벨. 법률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모르는 채로 잘못해서 알레르기 항원 식품을 먹다가 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3번 정치가들이 이런 문제로 뭐뭐하는 동안 싸워 서로가 자기 편의 주장이 옳다고 그걸 뭐라고요? 갑론을박 하는 동안 우리 소비자들이 먼저 먹는 음식의 안전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더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4번 정부에서 각각의 회사들이 사설기관을 뭐하여 고용하여 일정한 대가를 주고 이제 노동력을 사는 거죠.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5번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발견될 경우에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을 봅시다. 제시된 단어와 뜻을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자, 추적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물의 자치를 더듬어 간다는 얘기고 준수한다는 것은 명령 따위를 지킨다는 거죠. 여부는 그러함 혹은 그러지 아니함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자, 22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내용을 보고 해당하는 단체를 고르세요. 그럼 식품안전검사국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식품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공공기관. 보호국은 환경에 대해서 심사하고 보호하는 기관이겠죠. 질병관리예방센터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이고요. 식품의약국 안정처라고 하는데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관리하는 곳이죠. 자, 그럼 1번은 뭘까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관계됐으니까 뭐예요? 80%를 규제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식품 알레르기 성분 및 표시 소비자 보호법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뭐가 해당되겠어요? 식품안전국, 그죠? 안전검사국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날고기를 검사한다. 그러니까 생고기,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안전하고 위생적이고 상표가 제대로 부착되고 잘 포장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식품의약국 안정처가 될 거예요. 바로 얘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식품과 관련된 질병을 조사한다. 질병관리 예방센터가 되겠네요. 여기가 3번. 살충제 사용과 깨끗한 물에 관한 법률을 집행한다. 농산물과 동물 사료에 들어있는 유독한 살충제, 잔류물처럼 식품 위험 요소를 감시하는 곳이 바로 환경보호국입니다. 다음 23번 단어 문제 봅시다. 첫 번째 단어가 유발. 유발은 어떤 뜻이 어떤 현상을 불러 일으키다 라는 뜻이고요. 지점은 어떤 땅의 장소, 어떤 땅의 일정한 지점, 일정한 곳, 땅 중에서 일정한 곳을 지점이라고 하고요. 장려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격려한다. 좋은 일에
힘쓰게 격려한다는 뜻이고요. 공헌은 힘써 도움이 된다는 뜻이고요. 기법은 기교와 방법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알맞은 말을 넣어볼까요? 선지 1번. 이 성분들은 어린이 비만을 뭐한다? 유발한다. 일으키는 주된 요소이다. 2번. 학교 점심을 두고 벌어진 이 같은 싸움은 먹거리와 정치가 만나는 무엇을 보여줘요? 지점을 보여줘. 일정한 곳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다. 그 다음 3번. 미국 경제에 뭐뭐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음식을 제공하는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의 농업이 미국에서 한 역할에도 잘 알아주시길 존경하는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뭐예요? 힘을 써서 보탬이 되었다. 공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4번 편지는 곧이요. 기존의 재래식 농사법을 뭐하고 장려했다. 힘을 쓰도록 북돋아 주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5번 영세 농민들은 뭐예요? 풍족하지 않은 농민들은 조림 라인 땡땡과 기법이 되겠네요. 기법과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는 거대한 농장시설과 경쟁할 수 없지요. 그죠? 거대 규모의 농장시설과는 그죠?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24번 봅시다. 자, 단작은 넓은 땅에 하나의 농작물만 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여러 농작물을 기르는 건 뭐라고 하겠어요? 다작이라고 하겠죠. 이건 하나 단자예요. 그 다음 경작은요. 땅을 갈구어서 농사를 짓는 것. 다모작은 같은 땅에 1년에 종류가 다른 작물을 3번 이상 짓는 것. 그것을 다모작 혹은 다작이라고 합니다. 다음 25번은 논술 문제인데요. 논제가 뭔가 볼까요? 윗글을 참고하여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인과관계 방식을 사용하여 논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생활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과관계는 뭐냐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논술해 보라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봅시다. 총 5문단으로 이루어진 글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생활이 왜 중요한지, 어떤 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각 문단별로 내용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정리해서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문단 봅시다. 청소년기 식생활 문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청소년은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왜 중요하다고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식생활이 중요하대요.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대중매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식생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식생활이라고 바꿔줘야 되겠네요. 식생활을 하거나 영양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부적절한 식사의 예로는 아침 결식, 아침을 굶는 거 안 좋죠. 인스턴트 식품 안 좋아요. 패스트푸드 선호 안 좋고 과도한 체중 조절 안 좋대요. 그 다음에 섭식 장애는 뭐냐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1문단은 건강한 식생활 하지 않으면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은 뭐냐면 아침 결식하는 거,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선호하는 거, 과도한 체중 조절,
섭식 장애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는 거죠. 그다음 이 문단 봅시다. 청소년기에는 첫 번째는 아침 결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네요. 아침 결식. 그래서 1문단을 보니까 뒤 이어질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1문단에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그죠? 올바른 식습관이 필요해. 올바른 식습관을 하지 않으면 뭐 하니까? 건강한 성장 발달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럼 올바르지 않은 식습관은 뭐냐? 요거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두 번째, 첫 번째 문단에서 아침 결식이라는 키워드를 줬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아침 결식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설명할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청소년기에는 학습 부담과 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여 아침 식사 대신에 늦잠을 선택하거나 입맛이 없어서 혹은 체중 조절 등의 이유로 아침 식사를 거른 경우가 많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어떤 문제가 되냐?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점심, 저녁, 늦은 밤에 과식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므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결식을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하나, 집중력, 학습 능력 저하, 그 다음에 저녁에 과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원인 결과 찾았죠? 그죠? 아침을 굶으면 뭐 한다고요? 집중력, 학습 능력 저하, 과식의 문제를 낳는다. 다음 이 문단인데 만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3문단 계속해서 봅시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에 대해서 이제 보여줄 것 같죠. 바쁜 생활과 식품 가공 기술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쉽고 간편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다. 이들 식품은 열량, 지방, 당류, 나트륨의 함량은 높지만 비타민과 식이섬유 등이 부족한 편이라서 자주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죠?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지 말자는 거죠. 그러므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대신 자연식품을 그죠?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패스트푸드를 먹을 때는 콜라 대신 우유와 과일 샐러드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그 다음 3문단 봅시다. 과도한 체중 조절과 섭식 장애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청소년기에는 외모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정상 체중임에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신체상으로 살을 빼려는 경우가 많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 지나친 식사 제한이나 과도한 운동을 지속하면 정상적인 성장이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과체중이나 비만이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으며 생활습관 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의 정상 체중을 알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체중 조절에 대한 정신적 압박감으로 거식증, 폭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섭식 장애의 경우 올바른 신체상을 가지도록 하며 가족에게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 따라서 과도한 체중 조절과 섭식 장애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대요?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고 생활습관병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대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가 되겠네요. 원인, 결과. 다음 문단, 청소년의 식생활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 봅시다. 청소년기는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신체적 성숙이 나타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식생활 행동은 평생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올바른 식행동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청소년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알맞은 양을 먹어야 된다. 또한 단 음료나 카페인 음료 대신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운동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식사는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면 청소년의 생활 관리는 이런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야. 그죠? 긍정적인 측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줘요. 그럼 청소년의 식생활 관리가 원인이 돼 어떤 결과?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따라 소개하는 글을 써야 되는데요. 소개하는 글은 자, 제안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과 같은 뜻이에요. 자, 뭐에 대해 소개하죠? 청소년의 바람직한 식생활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 그러니까 이제 제안하는 글이 되고 주장하는 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주장, 즉 소개를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근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죠?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죠?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집중력과 학습 능력 저하, 그 다음에 과식의 문제로 이어져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지 못해서 성장에 문제가 있다. 또 자연식품이나 이런 뭐 우유나 샐러드 같은 식품을 먹지 않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성장 발달을 해친다. 또 과도한 체중 조절과 섭취 장애가 성장 발달을 해친다. 그다음에 그리고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는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주장하는 글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서론에선 주장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고요. 본론에서는 주장하는 내용을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말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재강조하는 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것을 한번 읽어볼 텐데 그대로 따라 쓰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써보시길 권유합니다. 청소년의 식생활은 성장 발달을 위해 중요합니다. 제안하는 글이기 때문에 격식체, 즉 존댓말을 썼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외모관리 등을 이유로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저녁에 과식하게 되어 건강은 물론 학업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자연식품과 달리 인스턴트 식품은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부족해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기 위해 지나치게 체중 조절을 하는 것도 성장과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섭취는 과체중이 되어 자존감을 낮추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체중에 대한 지나친 압박감은 섭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결론입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식생활은 평생의 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시간에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과 함께 즐겁게 식사 시간을 즐기고
물을 많이 마시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함께 학습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 단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논제 26번인데요. 윗글을 요약해서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식품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써야 돼요? 설명문을 써야 됩니다. 설명문은 역시 처음, 중간, 마지막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써야 하네요. 그러면 핵심어가 뭐예요? 지속 가능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명문을 쓸 때는 다양한 내용 전개 방식을 쓸 수 있는데 먼저 이제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정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 그 다음에 아까 원인과 결과에 따라 쓰는 인과 그 다음에 대조, 대조는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고 비교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통시적 구성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설명 방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한번 써볼 건데 우선 지문을 읽어봅시다. 1문단 볼게요. 지속 가능한 식생활 발전 방향 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5년간 식생활교육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0년의 식생활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민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건강,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 농업 환경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 농정 비전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지속가능한 식생활이란 식품의 순환 과정 속에서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을 의미하며 식생활을 건강 차원을 넘어 농업,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 봐야 할 것이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할지를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딱 보니까 2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농식품부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으로 추진했대요. 그 정책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국민 식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 것이래요. 이것이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수립했는데 3차에서의 기본계획은 환경, 건강,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수립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또한 이것은 농업,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대요. 따라서 여기 1, 2문단에서 우리가 이제 내용에 써야 할 것은 정부가 수립한 지속가능한 식생활 발전 방향이죠.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건강과 배려를 가치로 한 것으로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에 기여하는 식생활이래요. 자, 그럼 3문단을 볼 건데 3문단에서는 일단 소제목이 뭐예요?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위 문단에서
무엇을 가치로 한다고 그랬죠? 환경, 건강, 배려를 핵심 가치로 한다고 했으니까 환경, 건강, 배려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제3차 기본계획서에서는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해서 농업 환경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과 영양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식품 지원과 식생활 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교육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내실화와 성과 제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중점을 둘 예정이래요. 교육 대상별로 지역의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농업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의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서 농식품 지원 정책과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단위 식생활 교육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기초지자체 공모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교육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환류를 실시해서 교육 성과를 개선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농업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영양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 3문단 제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그죠? 제3차 기본계획은 첫 번째 4대 전략 12개 과제로 구성되었고 두 번째 타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 사업평가 환류 강화 등 정책 추진 체계를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내용 전략 1. 사람 중심 교육을 한다. 취약계층 영유아 초, 중, 고 학생, 군, 장병,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삶을 고려해서 식생활 교육 실시를 한다.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등 농식품 지원과 식생활 교육을 연계하여 식품 적극성 개선과 영양 불균형 문제 해소,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식생활 교육 기회 확대, 계절별 텃밭을 운영한다. 그 다음 돌봄 교실 과일 간식 등 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맞춤형 식생활 교육에 중점을 맞췄네요. 그 다음에 군, 장병, 대학생, 직장인 등 식생활 관리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도 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협업에 기반을 둔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 교실 운영으로 예방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네요. 전략 2의 내용을 볼까요? 농업 환경 가치를 확산한다. 자, 농업은 환경에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이론, 텃밭 가꾸기, 생산 현장 체험이 연계된 교육 제공, 식생활 교육, 체험 공간 지정을 확대하고 기존의 농업, 농촌 보유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환경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주변 유휴지와 그린벨트 등 국 공유 유휴지는 노는 공간을 활용해 도시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 교육을 확대한다. 전략 5. 로컬 푸드 직매장, 생활 SOC 등 지역 공유 공간을 활용한 교육과 전통 식생활 교육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
자, 여기서 로컬 푸드란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란 뜻입니다. 장거리를 운송하지 않는. 그 다음에 지역 내 로컬 푸드 직매장의 기능을 다양화하여서 식생활을 교육하고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의 농업, 농촌자원과 한식문화관 운영을 통해서 전통 식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체험을 운영한다. 지역별 대표 전통식품을 홍보 전시하고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서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전략4. 실천 기반을 강화한다. 식생활 교육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우수 사례 발굴, 확산과 교육 콘텐츠 개발, 타 부처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해서 식생활 교육 콘텐츠를 수집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중심으로 플랫폼 이용을 확산한다. 교육체험 공간 이용 정보, 교육 우수 사례, 식생활 자가진단 등을 제공하여서 공공, 민간의 식생활 교육의 활용을 확대한다. 우수 사례 공모제를 통해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여 식생활 교육 제도의 효과를 개선한다. 각 부처의 중요 정책을 반영한 학교 급별 식생활 영양교육 가이드라인의 교재를 개발하고 정규 교과 과정에서 활용한다. 다음은 단 정책 추진 개편.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성과 극대화 도모 및 주민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서 기초 지자체 공모 사업을 도입한다.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처 간 협업 과제, 발굴, 이행, 점검, 성과, 평가, 환류 등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한다. 과학적인 교육성과 측정을 위해 인구, 사회적 변화와 식생활 소비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 연구 결과를 연구를 강화한다. 다음은 단 6문단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서 국민들이 농업 환경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을 했으니까요.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 작은 노력부터 동참해 주기를 부탁한다면서 지난 1차에서 3차까지의 기본계획을 통해 식생활 교육 정책 기반 구축과 전국적인 확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면 앞으로 정책 성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평가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환류는 뭐냐면 돌려본다는 얘기입니다. 타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교육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 확산과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매우 긴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뭘 써야 됩니까? 설명문을 써야 돼요. 자, 뭐에 대해서요?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하여요. 네, 이제 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그러면 지속가능한 식품은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뭐라고 해요? 이건 완전히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죠?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했고 어떻게 실천할 것이다. 이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정부의 정책 시행 방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시행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논제를 풀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지속가능한 식품이란 건강한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농식품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을 마련하고 1차에서 3차에 걸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3차 계획에서 환경, 건강,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건강은 물론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식생활로서 건강과 농업, 환경, 사회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계획이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교육을 골자로 취약계층의 영양 안전, 지자체와의 연계,
성과 평가와 내실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농업 환경에 대한 가치 이해와 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인식을 높인다는 거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기본권 실현으로 이루어진다. 각 부처가 연계하여 협업하고 환류하며 성과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서로 공유하며 이와 같은 농식품부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식품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국민 건강과 더불어 농업과 환경, 사회적 환경까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 되는 거고. 서론에서는 내용 소개, 본론에서는 핵심 내용, 지속 가능한 식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했고요. 결론에서는 이 계획이 실현됐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써보시고요. 아니면 요걸 참고해서 쓰시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3주차 논술까지 우리 이제 논술은 밀린 거 없이 다 한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5주까지 강의 파일은 다 나갔고요. 요거 이제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 우리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는 16주 나갈 건데 16주부터는 이제 문법을 중심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십시오.